안녕하세요. 멍냥 프렌들리입니다. 오늘은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반려동물 키우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너무 단정적으로 들리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무조건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요즘은 SNS에서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죠. 심지어 애완동물 관련 쇼츠는 3초 만에 사람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런 콘텐츠를 보다 보면 나도 키우고 싶다는 감정이 확 올라오곤 하죠. 하지만 그 충동적인 감정 하나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주제로 7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외출 시간이 많은 사람. 직장, 학원, 회식, 약속.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절반 이상 집 밖에서 생활해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일 수 있죠. 이런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강아지는 하루 한두 번 이상 산책이 꼭 필요해요.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짖음, 물어뜯기, 분리불안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단짝처럼 매일 교감하던 보호자가 갑자기 바빠져서 관심이 줄어들면 아이는 의기소침해지거나 식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혼자 잘 지내겠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방임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충동적이고 쉽게 질리는 사람. 쇼핑몰에서 강아지를 보고 SNS에서 고양이 사진을 보다 귀여워서 그 자리에서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입양한 경우 절반 가까이가 1년 안에 파양을 고려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일까요? 처음엔 귀엽고 설레지만 시간이 지나면 털 관리, 배변 문제, 사료 고르기, 반복되는 청소, 그리고 늘어나는 지출.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은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파악하고 조치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귀여움이라는 감정은 언젠가 사라져요. 그 뒤에 남는 건 책임이에요. 세 번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이건 많이 고민되는 항목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 중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돌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드는 고정비용만 해도 사료, 간식, 모래, 예방접종 등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은 쉽게 넘어가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기면 수술비, 치료비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어가요. 제가 실제로 아는 분 중에도 고양이가 방광염이 반복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계속 참게 만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반려동물은 아플 수도 있고 언제든 돌봄이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해요. 네 번째, 환경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사람. 가장 흔한 사례는 이거예요. 좁은 원룸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와 행복하다는 다릅니다. 강아지는 뛰어놀 공간이 필요해요. 고양이는 수직 활동이 가능한 구조물이 필요하고요. 환기 안 되는 고시원,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 반려동물 금지된 집이라 몰래 키우는 환경은 반려인도 반려동물도 스트레스만 쌓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사는 가족 중 누군가가 알러지가 있거나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불행한 환경이 됩니다. 아이를 진짜 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섯 번째,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사람마다 하루의 피곤함은 다르죠. 하지만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피곤하다고 해서 밥을 하루 쉬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비 오나 눈 오나 아프나 피곤하나 매일같이 챙겨야 하는 생명이에요. 산책, 식사, 청소, 훈련, 병원, 교감까지 할 일이 끝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혼내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정말 말 그대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자주 이사를 하거나 장기 해외 체류 예정인 사람. 요즘은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유학생 등 이동이 잦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장거리 이동 시에는 검역, 격리,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동반되고요. 항공 이동은 대형견이라면 불가능에 가깝고 고양이에게는 공포에 가까운 일이기도 해요. 결국 지인에게 맡기거나 심지어 입양 보낼 곳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적어도 10년 이상 나의 환경 변화에 함께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의 삶까지 생각해야 해요. 7번째, SNS 콘텐츠나 외모 때문에 입양하는 사람 정말 있어요. SNS용으로 예쁜 프로필 사진용으로 귀여운 영상 찍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처음엔 옷 입히고 영상 찍고 팔로워가 느는 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재미가 아니에요. 그 뒤에 진짜 돌봄이 없다면 그건 학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을 위해 억지로 포즈를 잡게 하거나 사람이 원하는 콘텐츠를 찍기 위해 아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야지 소품으로 써선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내 상황과 겹쳤다면 당장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정말 반려동물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반려동물은 귀여움 그 이상의 존재예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그 모든 걸 알고도 나는 준비가 됐고 정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멍냥 프렌들리는 늘 당신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